시기가 좀 안 맞네요. 자,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들 또 이렇게 비도 오고 한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그리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하이탑에드의 대표원장 권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5등급제로 바뀌고 2028학년도 입시 계획안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되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가 나와 있긴 하지만 현재 이제 고3들이 있고, 고3들은 지금 9등급제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사실 여기가 고1 학부모님들은 그래도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거고, 고2 학부모님들은 이제 처음으로 시행되는 그런 입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들, 또 제가 학생들한테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한테는 제가 시험 끝나자마자 걔네가 꼭 봐야 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회 영상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보게끔 했고, 근데 제가 최근에 고3들이 이제 입시가 앞두고 있으니까 컨설팅이 많거든요. 고3들 컨설팅을 좀 해보다 보면은 좀 아쉬운 점들이, 조금만 좀 준비가 잘 되었으면 좀 더 훨씬 나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근데 그래서 물어볼 때, 야, 너 선생님이 그 우리 설명 영상도 다 보게 하고 같이 하는데 왜 이런 내용을 모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교실에서 보긴 했지만 크게 관심도가 그때는 이제 와닿진 않았던 거죠. 긴장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학생들이 좀 입시에 대한 긴장감을 갖게 해야 된다.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기게 해야 되고, 학교 내신만 잘 봐서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시절은 이제 많이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5등급제에서 더더욱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2 학부모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으시고요. 그 고2 학부모님들 기준에서 이미 성적표를 받아봤죠. 그리고 고1 학부모님들은 아직 성적표를 받아보질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1학기가 지나게 되면 성적표를 받아보실 텐데, 그 성적표를 어떻게 판독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일단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학생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1등급은 다 알더라고요. 1등급이 10%인 거는 학생들도 다 알고 누구나 다 아는데, 4등급이 3등급인데 그게 몇 %까지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그죠? 자, 2등급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3분의 1선으로 보시면 돼요. 3분의 1. 그죠? 상위 3분의 1은 2등급 안에 들어가 있는, 10%는 1등급이지만 3등급은 3분의 2죠. 66%. 그 두 개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안에 들어가면 수도권 대학이 가능해집니다. 3분의 1 안쪽으로. 3분의 2 안쪽으로는 이제 지방권 대학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3등급은 받으면 안 되는 등급이고, 2등급은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내신 성적표를 보실 때 이제 옆에 성취도가 같이 기재가 돼요. 예전에는 이제 현재 고3 기준으로는 절대평가 과목에서 성취도를 보는데 별 의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가 같이 기재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면 1등급이 훨씬 잘한 거잖아요. 그냥 1이 찍혀있으면 훨씬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등급 내에서도 누가 잘했는지가 좀 약간 구분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1등급은 구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근데 2등급은 구분이 좀 되거든요. 그 옆에 성취도가 이제 기재된 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그래요. 이 A, B, C를 정하는 거는 기타 과목들, 예를 들어 뭐 음악, 미술, 체육, 가정은 아니에요. 그런 약간 기타 과목들은 고정 분할이라고 해서 몇 점 이상이면 A를 주겠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주요 과목들, 중요한 과목들은 그 당해에 학생들의 실력을 보고 그 중에서 몇 %까지를 1등급을 주겠다라고 선생님들이 직접 정하게 돼요. 그런 걸 추정 분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2등급 내에서도 B를 받는 애가 있고 A를 받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발표한 중에 경희대가 일단 서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고대는 서울대가 뭔가 방향을 정하면은 연고대는 약간 둘이 다르게 가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에서 예전에도 수능 최저를 봤었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안 보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뽑는데 왜 좀 갈리게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서울권 중위권 대학 중에 경희대가 일반고 아이들이 들어가기가 좋고 거기에 약간 기준점이 되는 대학이긴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교과 전형을 반영할 때, 교과 전형 아시죠?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은 교과 내신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잘 보시다시피 1등급, 2등급, 3등급 이게 구간이 너무 넓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2.0이라고 2.02가 있으면 2.01이 붙는 게 그냥 교과 전형인데 지금은 약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 그래서 성취도랑 등급 중에서 높은 걸 반영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등급이더라도 A를 받았으면은 같은 점수가 되는 거죠. 1등급의 A랑.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실 때 성적표를 보실 때 성취도도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2의 A면 2에서도 상위권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대학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학교별로 이게 다 있긴 하지만 통생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읽는 거니까 그럼 학교에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래요. 공통국어 같은 경우는 A를 받은 학생이 전체의 13.4%라는 거잖아요. 여기 A 13.4%, B 받은 학생이 23.2%. 그러면은 13.4%니까 10%까지는 1등급이죠. 그러니까 1의 A를 받았겠죠, 그 아이들은. 근데 2등급의 일부 3.4%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2의 A를 받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2의 B를 받았을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적이 좀 나뉘게 된다. 그죠? 근데 국어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공통수학 같은 경우는 31%까지가 A가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2등급의 대부분 아이도 다 A를 받았던 거죠. 근데 사회 같은 과목은 통합사회는 8.5%거든요. 그럼 1등급에서도 A를 받은 애가 있고 B를 받은 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둘 다 1A가 제일 좋은 거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2A도 그만한 어떤 가능성들은 좀 봐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등급도 마찬가지예요. 3등급도 B를 받느냐 C를 받느냐 달라지게 되는. 그리고 이제 성적이 이제 계산이 될 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필평가가 지금 현재 본 중간고사 그게 비중이 30% 정도 되거든요. 전체에서 100% 중에. 1학기 성적을 다 합쳐서 이제 하나의 등급이 나오게 되고 지금 1차 지필이 끝난 상황이고 2차 지필을 보면 이제 60%가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수행평가가 40%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수행평가가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은 이 그냥 주는 점수 이게 원래도 높았거든요. 작년에 그 고3들도 높았고 그 위에도 높았고 다 40%막 이랬었어요. 근데 기본 점수가 막 30점 이랬던 거죠. 편차가 많이 안 나게. 근데 지금 기본 점수가 좀 낮아지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차가 좀 나게 차이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수행평가가 예전에는 그냥 쉬운 시험을 보고 많은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알려주고 이거 시험 낼 테니까 너네 공부해봐 뭐 이런 느낌. 지금도 있어요 아직은. 그렇지만 이제 수행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이 생기부를 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이제 탐구 2학년으로 갈수록 특히 탐구 보고서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내게끔 하는 그런 수행평가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그게 세특에 적힐 거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수행평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수행평가를 잘 보기 위한 어떤 수행평가의 수행 기준이 있어요. 혹시 어머님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학교에서 평가 기준 요거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걸로 받으시지 않았을까요? 학교에서 받았나요? 그죠? 왜냐면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알림에는 그게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오는 학교도 있고 안 올라오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머님들한테는 드렸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시험, 이번 1학기 내신은 이런 식으로 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평가 계획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수행평가에 이 기준표가 있어요. 수행 수준. 그래서 그 제일 위에 5점을 받으려면 저걸 해야 된다. 4점을 받으려면 저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주는 거죠. 전 과목에 다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준비하기 전에 채점 기준을 먼저 보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알아서 잘 하기에 너무 바쁘죠. 그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다 프린트하고 수학 같은 경우, 저희 과목들, 수학, 국어, 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칠 때, 야, 요거 수행평가에 나와.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시험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요 유형 배울 때 이건 수행평가 거야. 열심히 해. 통생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그거는 준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현재는 어머님들이 좀 챙겨서 프린트해서 주는 것도 괜찮겠다. 받으셨으면. 저도 좀 주세요. 아, 진짜로. 학원에 좀 보내주세요. 아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수행평가 추정 분할 점수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건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수행평가를 만점을 받는
그게 A, B를 가르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이제 20점 만점에서 17점 이상을 받으면 A를 주겠다. 뭐 14점 이상을 받으면 A를 주겠다. 이런 약간 추정 분할 점수 아까 제가 얼핏 얘기 드렸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때 강의에 따라 결정한다고. 그래서 만점이 아니라 꼭 만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여유들은 좀 있는 거죠. A를 받기 위한. 그리고 A를 받은 거기에 정해져 있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추정 분할은 정해져 있는 비율이 아니고요. 고정 분할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렇지만 그냥 일단은 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잘해야 된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1차 지필, 2차 지필, 그 다음 수행평가까지 이렇게 보시게 될 거예요. 1학기 걸. 그래서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그 다음 수행평가까지 이렇게 봐서 학기 말에 최종 추정 분할 점수를 82점으로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지필 아까 몇 점이었죠? 만점이? 30점 만점이었죠? 2차 지필 30점 만점이었고 수행평가도 뭐 한 3번 보든 2번 보든 이렇게 각각의 만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점수를 다 취합을 해서 82점을 받은 학생 이상은 A를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취도가. 그래서 아까 A를 받은 학생이 13%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신을 결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까먹으셔도 되는데 그냥 어머님들 보실 때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이 성취도랑 석차 등급을 같이 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원점수도 높은 편이 당연히 좋겠죠. 원점수. 저 1등급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리고 대학들에게 이제 표준 편차는 대학들한테 주는 지표가 아니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그걸 주게 되면은 이제 어려운 학교랑 쉬운 일반고가 구분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걸 안 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쉬운 학교인지 어려운 학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대학들이. 그럼 대학들도 사실 뽑기가 그럼 너무 애매하잖아요. 자사고 애들도 사실은 손해고. 그래서 이 성취도 분포는 주겠다라고 이제 된 거고. 대학들이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어요. 이 학교가 어느 정도의 학교구나.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질문 중에 오늘 질문하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우리 이 동네에서 좀 쉬운 일반고에 가서 등급을 잘 따는 거랑 조금 어려운 일반고에서 가서 등급을 잘 따는 게 어떤 게 더 유리하겠냐?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국 단위에서 보잖아요. 그럼 전국 단위에서 학교들을 나눌 때 일반고를 강남 수준, 강남 일반고 이렇게 하나 짚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 일반고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여기에서 어렵다고 해도 어떤 큰 차이를 보이기가 어렵다. 대학들이 보기에는 비슷한 학교들이다 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등급 경쟁에서 이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 다만 우리끼리는 여기 성일고가 좀 어렵잖아요. 등급 따기가. 평생고도 좀 어려운 편이고 다른 학교에 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학교에 비해 상위 경쟁자들이 많은 학교들이니까. 그러면은 그 학교들은 그런 등급 따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학교라는 건 다른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장점이 동아리나 등등의 어떤 생기부를 좀 잘 꾸려준다. 그게 이제 약간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실제로 입시에도 관심이 많고 입결을 봐도 뭐 성일고, 평생고가 꾸준하게 그래도 뭐 매년 뭐 제일 잘하는 이런 애들은 좀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지만 꾸준하게 많이 보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성남고나 성남여고에 비해서 제가 성남고나 성남여고 학부모님들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못 간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비해서 조금 더. 그래서 따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생기부 학종에 대한 내신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아셨죠?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려요. 성취도랑 그게 보셔야 된다. 수행평가 중요하다. 자, 생기부에 대해서 보면 생기부에 대한 이 오해부터 학부모님들부터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학생들은 이 정보를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몇 살이죠, 지금? 16살인가요? 17인가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 안 키워서. 그럼 17이면은 17살에 뭔가 자기 거를 이렇게 막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서 알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요새는 정보가 또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고3들 만나서 생기부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아쉬운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종으로 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학종? 왜 그렇죠? 일단 왜 학종으로 가고 싶은 거죠? 학종이 교과에 비해서 점수가 좀 낮아요. 0.5에서 1등급 정도는 차이가 나는 인서울권에서도.
그럼 물론 고교학점제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좁은 차이가 나겠죠. 지금 현재 9등급제에서 그렇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 점수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20명 정도가 이제 합격선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20대 1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몇 명이 지원하는 거죠? 20대 1? 20명이 합격. 그죠? 20대 1이에요, 경쟁률이. 그럼 몇 명 지원한 거죠? 정답입니다. 애들 잘 못 맞추던데 400명. 400명이 지원한 거고 추가 합격 15명 정도 있었다 치면 35명이 합격한 거거든요. 400명 중에. 그러면 365명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 365명이랑 합격된 35명이랑 걔네가 등급은 다 비슷한 거예요. 그 등급이 되니까 거기에 쓴 거니까. 그럼 도대체 뭘로 뽑는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기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전형이고 이 생기부에 대한 오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생기부 안에 창체라는 게 있어요. 크게 따지면 창체. 창체 뭔지 아시나요? 창의적 체험활동, 그죠?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그다음 진로활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교과 활동. 그러니까 학교 수업 듣는 게 아닌 다른 활동들. 동아리, 봉사, 뭐 진로, 자율 뭐 이런 것들. 이걸 창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내신 등급이 나와 있겠죠. 아까 그 보여드렸던 뭐 1A라든가 2B라든가 그게 페이지가 제일 적죠. 양이 제일 적고 창체가 한 6장 이렇게 되거든요. 앞에가. 그리고 이거는 정말 뭐 한 3쪽 될까? 뭐 이런 거죠. 고 1, 2, 3 거 합쳐서.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세특이 있어요. 세특은 세부 특기사항인데 국어 선생님이 얘가 1등급이고 얘도 1등급이고 얘도 1등급이고 10%까지가 1등급이니까 한 학교에 20명씩은 있는 거잖아요. 1등급이. 그 20명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 친구는 세부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적어주는 게 세특이죠. 그 세특의 기반이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행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세특도 교과 영역이에요. 교과목에 대한 어떤 탐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등급이 있고 세특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특이라는 게 있어요. 행동 종합 특성 의견. 이거는 담임 선생님의 피셜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그냥 1년 지날 때 얘는 이런 학생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그것도 대학에서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영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으신가요? 내신 쪽이 중요할 것 같죠? 교과, 그죠?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창체 쪽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활동이라 그러면. 동아리, 봉사, 진로, 자율활동. 거기에서 보일 수 있는 역량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죠? 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 이런 활동 했어요 정도거든요. 근데 그 활동의 특별함이 예전에는 자사고나 강남에 있는 학교들 일반고 거기 되게 특별했었거든요. 활동들이. 그러니까 입사원들이 보기만 해도 아는데 지금은 우리 성남이 사실 조금 저는 이제 성남 토박이고 성남을 되게 사랑하고 그렇지만 우리 성남이 정보가 되는 거는 확실해요. 이런 교육 쪽에 있어서. 근데 성남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생기부 수준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기량이 올라갔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니까. 그래서 전국적인 차이에서 봤을 때 그런 창체 쪽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기가 되게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거기를 열심히 해야 될 게 아니라 교과 세특이 우선이죠, 일단은. 그래서 애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생기부 학생부 종합전형은 활동으로 가는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를 보면은 이거는 고교학점제 라인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서류평가의 평가 항목들, 평가 요소, 비율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단 제일 먼저 학업 역량을 이거 지금 그 경희대 거거든요. 경희대, 단국대, 뭐 세종대, 국민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을 40%를 보겠다는 거예요. 학업 역량 40%를 보겠다.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학업 역량은 창체에서 드러나지도 않겠죠, 당연히. 이거는 교과 세특에서 드러나겠죠, 등급하고. 그러니까 이걸 40% 보겠다 그랬으니까 전교과의 등급이 일단 좋아야 될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등급대 애들끼리 쓸 거예요, 그 학교를. 예를 들어 뭐 2.0 등급이면 합격하는 대학을 1.0인 애가 쓰진 않는 거죠. 3.0인 애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애들끼리 쓰는. 그러니까 전교과의 등급은 비슷비슷할 거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일단 이런 게 있죠.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떤가? 그죠? 언제가 어려울까요? 언제가 제일 어려울까요? 2학년? 3학년이 어렵지.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요.
과목들 미적분 이런 거 어렵거든요. 투 과목들도 어렵고 3학년으로 갈수록 좀 어려운 거니까 3학년으로 갈수록 등급의 추이가 어떠냐. 그래서 여기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1학년 학부모님들은 위안을 가지셔도 괜찮은 거는 제 생각인데 교과 전형은 1학기를 많이 망치잖아요. 뭐 2, 3등급만 나오고 망치면 그거는 이제 들어가요. 대학교 입시에. 그게 평균적으로 가는 거니까. 뭐 5학기를 평균 내버리니까. 근데 종합전형은 그런 전형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종합전형은 1학년 때 좀 못했다고 치더라도 2, 3학년으로 보면서 굉장한 어떤 상승 곡선과 아이가 막 입시에 대한 어떤 열정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당연히 선발해 줄 수 있죠. 그 아이를. 오늘도 제가 신규 상담을 하나 했는데 신규 상담했는데 학생 하나가 보니까 수학이 다 1등급이에요. 지금까지. 화학도 다 1등급이에요. 근데 화학공학과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좀 좋잖아요. 그죠? 고3이에요. 근데 국어랑 영어, 사회 이런 것들이 3등급, 뭐 좀 잘한 게 2등급이래요. 그럼 평균적으로 보면 2.0등급이 나오는데, 정교과 등급이. 그러면은 화공이니까 화공 좀 높거든요. 화공이니까 경희대 정도 라인에 써볼 만은 한데, 아까 많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붙을 치는 확신하기 어려워요. 교과를 쓰게 되면 숭실대 라인으로 가거든요. 숭실대, 광운대 이런 쪽으로. 근데 종합을 쓰게 되면 경희대, 중앙대 이런 데도 써볼 만한 그런 상황. 근데 종합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너 왜 종합을 안 쓰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중간에 꿈이 한번 바뀌었대요. 전자에서 뭐 이렇게 화학으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런 건 제가 약점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스토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과 스토리가 괜찮다. 수학하고 화학의 점수가 굉장히 뛰어나고 대학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화공을 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친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교과의 등급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성적의 추이가 중요하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은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공계생들은 지금 제일 부담이 되는 게 어떤 과목이죠? 선택 과목. 그죠? 과학 지금 장난 아니죠? 미친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물원, 화원, 생원 이런 물화생원이었거든요. 옛날엔. 지금은 물화생이고 그냥 물화생지고 이 물화생지가 1년 동안 배우던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걸 한 학기로 줄였는데 그럼 내용도 반토막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용은 그대로인 거예요. 거의. 그리고 2학기 때는 그게 또 다른 투 과목이 분산된 게 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거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그런 과목들이 당연히 이제 투 과목들이 좀 더 고급 과목들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 성적이 높게 나왔느냐 낮게 나왔느냐 이게 학업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예를 들어 기술 과정 같은 게 좋고 주요 과목들이 낮으면 정교과 등급은 2.0이지만 학업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녹아 있고 기본적으로 상향 곡선이 좀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학업 태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행하고 뭐 해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이런 것들에서 여기 핵심이 있어요. 이 두 개. 탐구력하고 해가지고 핵심이 뭐냐면 이 두 개는 약간 정성적인 평가잖아요. 등급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세특에 적히는 말들이 될 거거든요. 세특에 적혀야 될 말 중에 첫 번째 키워드는 지적 호기심이에요.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 능력은 제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웬만하면 드러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고등학교 1, 2, 3학년의 생기부의 세특 내용이 과목별로 500자씩 있거든요. 평균 내서 6과목이라 그러면 30개 정도의 세특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다 그 500자마다 들어가 있는 말들 중에 지적 호기심이 계속 드러나면 그럼 좋죠. 대학에서 보기에도 되게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수행평가를 보고 이제 보고서를 내든가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 거기에 애들이 수행평가 어떻게 할까요, 요새? 되게 큰 변화가 있어요. 작년하고 다르게. AI가 발전하면서 작년, 재작년의 졸업생들은 독서 목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라 그러는데 참고 서적, 논문 자료라든가 독서 자료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3들은 그런 게 좀 적어요. 생각보다. 고2, 고1도 그 시절이잖아요. 인터넷 검색, AI 검색.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인터넷이나 AI에서 주는 정보들은 잘못됐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증된 도서 목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애들이 그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뭐 이번에 탐구 주제가 뭐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뭐 했다고 치고 뭐 진화에 대해서 AI에 검색했던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걸로 탐구 내용을 적어서 냈다고 치면 그 내용이 적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내용에 관심이 있었다는 건 알겠지만 그 아이가 그 내용을 왜 연구했는지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 부분은 탐구 동기예요. 탐구 동기. 그리고 또 하나는 탐구 주제. 주제가 좀 신박하면 좋겠죠. 그놈의 허생전은 아무런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제학과 지망하면 허생전은 다 하는 것 같아, 진짜. 국어에서. 좀 신박하면 좋겠죠. 최신 뭐 문학소설이라든가. 그러면은 탐구 주제가 중요하고 탐구 동기가 반드시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정도까지는 잘 모르세요. 그냥 수행평가 내용 위주로 좀 적어주는. 그래서 임팩트가 좀 있게끔 이렇게 가셔야 되고 마지막에 결론 및 느낀 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탐구 주제, 탐구 동기, 결론 및 느낀 점. 이거는 전부 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아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느꼈는지. 근데 탐구 내용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있는 내용만 잔뜩 적혀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아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 어머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애들한테 얘기를 제가 안 해줬을까요?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시에 뭔가 되게 치열하게 관심을 갖게끔 정보에 이렇게 조금 약간 집의 분위기도 좀 이끌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혹시라도 아이가 그런 성향이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부모님들이 좀 챙겨주시면 수행평가할 때 이런 게 중요하다더라 너 이쪽을 좀 강화해서 써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채점 기준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지적 호기심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문제 해결력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지적 호기심이 있으면 근데 문제 해결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호기심을 가졌는데 그거를 어떤 탐구를 무슨 독서를 읽었고 거기서 뭘 깨달아서 내가 뭘 알았다. 이게 문제 해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탐구 동기랑 문제 해결을 같이 가게 될 거고 거기에서 자기 주도 능력, 자기의 학습해 나가려는 어떤 의지와 노력, 여기 자기 주도성인데 자기 주도성도 당연히 그런 탐구 활동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건 또 내신으로도 증명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일단 호기심이 있으면 뭐가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 전체적으로 연결이 좀 되겠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좀 알고 계시면 학업 역량이 좀 뛰어나질 수 있을 거고. 특히 고교학점제에서는 세특에 있는 세특 기억나시죠? 500자씩 써주는 거 거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왜냐면 2등급이 10%에서 34%인데 걔네 어떻게 공부했어요? 성취도로 일단 1차 구분할 수 있지만 또 2A가 다 2A라 그러면 또 구분이 어렵죠. 그래서 이런 세특들은 중요해진다. 자, 두 번째가 진로 역량을 40%를 봐요. 진로 역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로 과목의 성적이에요. 그렇겠죠? 똑같이 전교과 등급이 2.0이더라도 아까 제가 예를 든 학생처럼 수학하고 화학 쪽이 좋으면 학원과에서는 좀 높게 평가해 줄 수가 있죠. 국어 좋은 거보다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은 1차에 한 5배수나 3배수 이렇게 뽑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그 5배수 안에 들어가는 건 서류평가니까 그 안에 면접까지 가려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진로 과목의 성적은 다른 애들보다 우수해야만 1차를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기부를 분석할 때 아이들이 생기부 좀 봐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의 성적이에요. 그럼 그게 좀 다른 과목보다 뛰어나면 야, 너 해볼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면접은 변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데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최근에 또 컨설팅 했던 친구가 가정교육과를 가고 싶대요. 가정교육과는 무슨 과목을 잘해야 되는 거죠? 애매하죠? 그죠? 가정을 잘해야 되나? 근데 가정은 또 ABCD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좀 애매한 과들이 있어요. 경영학과도 애매해. 경제학과도 좀 애매해. 이게 문과인가 이과인가? 막 이런 느낌의. 그죠? 그런 과들은 대부분은 이런 진로 과목의 성적이라기보다는 학업 역량으로 거의 같이 귀결된다. 전체 과목의 성적과 거기에서 탐구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뭐가 있었느냐. 이 진로 과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요거거든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거는 정성적인 부분이죠. 이거는 등급으로 기재되는 게 아닌. 하지만 아무리 이런 노력이 많더라도 수학하고 화학 성적이 안 나오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근데 그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얘도 필요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예를 들어 줄기차게 제가 화학공학과 하고 싶고요. 막 진로활동 청체에도 드러나 있고 세특에도 드러나 있고 근데 그냥 팁은 아니지만 하고 싶은 학과를 약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어휘가 들어가는 것들, 예를 들면은 의학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이런 식으로 적히거든요, 생기부에. 그렇게 되면 걔 의대 가는 성적이 안 나오면 그럼 종합전형 못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3학년 때 정리하는 게 좋아요. 1학년 때는 이런저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계열 정도에 적합한 얘기들 좀 해주면 되고, 2학년으로 가면서 예를 들어 이제 기계공학 쪽으로 좀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기계공학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다가 2학년 2학기로 접어들면서 기계공학 중에서도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좀 더 독서도 그런 쪽으로 하고 탐구활동도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3학년이 되면서 기계공학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포부가 있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끔 해주면 그럼 되는데, 아쉬운 경우가 고1 때 의학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성적이 안 나오니까 다 알잖아요. 2학년, 3학년으로 가면서 점점 이상해지는 생기부가. 그죠? 생명공학이 됐다가 막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전문은 안 좋겠죠.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뽑아주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중요해요. 절대적이진 않지만 등급이 낮은 상황에선 중요하다. 그래서 동아리 봉사 진로, 그다음 자율활동, 그다음 탐구활동의 보고서, 그다음 독서 목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저 계열에 적합한 것들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일부 과들은 자율전공학부가 있거든요. 자율전공학부는 이제 1학년 때, 대학교 때 1학년 때는 그냥 자율전공학부고 거기서부터 이제 과를 선택하는. 그래서 꿈이 좀 없는 경우들, 그죠? 정확히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이때는 이제 진로 역량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자기 주도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자기 주도성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냐? 그럼 얘는 진로는 잘 없으니까 이것저것 해봤을 수 있겠죠, 생기부 안에서. 하지만 그냥 없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탐구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기심도 있고 결론이 느낀 점도 있고 경제도 한번 봤다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봤다가 이런 것들이 자기 주도 능력이죠. 그리고 등급도 잘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 역량인데, 공동체 역량을 20% 반영하는데요. 공동체 역량은 이거는 유일하게 이제 성적으로 평가되는 게 아닌, 그리고 얘는 세특 속에도 묻어나지만 아까 청체에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크게 차별점을 두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이. 그 나눔 매력, 봉사활동이잖아요. 봉사 타인을 위해서 뭘 했느냐? 근데 저런 거를 세특에다가 기재하기도 어려워요. 세특 500자 내엔 탐구활동이랑 그 아이의 독서 목록, 그 다음 뭐 했는지를 기재해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체에 일부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조금 이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은 좀 비슷비슷한 거 같고, 제가 볼 때. 크게 뭐, 근데 이런 쪽, 리더십 쪽은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뭐 모둠에 조장을 했다든가, 그죠? 아니면 뭐 회장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뭐 멘토멘티 활동을 했다든가, 멘토멘티 활동 같은 것들도 많이 하죠. 나눔과 매력.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종합의견에 써주시는, 행동종합 특성의견에 써주시는 행특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생각보다 우리 아이의 생기부가 3학년까지 이제 정리된 생기부, 뭐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 있으면 생기부 좀 잠깐 보여달라 그래서 그 생기부, 그러니까 친구의 자제분, 뭐 어쨌든 아니면 뭐 생기부는 그 개인정보로 제가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럼 한번 읽어보잖아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내용을 성적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가 다 드러나요, 그 안에. 이런 것들 다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거 안 했구나. 이 아이는 되게 이런 거 관심 많았네? 뭐 이런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그래서 그 중에서 뛰어난 아이를 뽑는 게 이제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면접이 이제 대세를 가릴 거고요. 면접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 면접은 고등학교 3학년에 7월 이후에 준비하는 거예요. 원서 써놓고. 왜냐면 1차 합격을 해야 면접을 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준비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죠? 제가 쓴 거지만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과목에서. 첫 번째, 모둠의 조장으로 조원들을 리드하며 활동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미 형제리 결정됐다는 사실을 흥미로워했다. 그죠? 아이의 흥미가 좀 드러나고,
거기서 느낀 점도 좀 드러나고 DNA 발견이라는 어떤 레퍼런스 서적도 좀 드러나고 그럼 이 친구는 DNA가 되게 궁금했구나. DNA의 발견을 읽고 나서는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네. 이런 게 이제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되고 그 아이가 이어서 아스피린의 역사를 또 읽고 그러면 얘는 이런 아스피린이나 약학 쪽에도 관심이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과목 속에서 이제 드러나야 되는 그리고 뭐 굳이 억지스럽게 국어나 영어에서 이런 얘기를 쓸 필요는 없지만 탐구 능력이 드러나면 된다. 호기심.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의 이 설명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이탑 학부모님들만을 위한 어떤 시크릿? 이렇게 얘기해놨거든요. 우리 경쟁이니까 기왕이면 우리 학원 애들 잘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끼리 경쟁해봐야 다 전국 경쟁인데 뭐 그래서 내 옆에 친구들 뭐 내신으로는 이길 수 있겠지만 이런 생기부 내용들 다 좋죠. 똑같이. 근데 핵심은 여기에 있다.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 수행평가부터 시작해서 여기 잘해야 되지만 학교에 따라서 좀 뭐 성일고, 통생고, 그 다음에 동광, 숭신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립고등학교들은 대부분 보고서 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요 과목 선생님들이 따로 보고서 내라, 개별 보고서 수행평가 하고 나서 몇 시즌에 그러면 그 내면 반영해 주겠다 가져오면. 근데 성남고, 성남여고는 그런 움직임이 잘 없어요. 공립고등학교들이잖아요. 선생님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잘 없으면은 아이들이 알고 자기가 이제 내야 돼요. 자기가 선생님 저 보고서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이거 저 보고 탐구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아까 17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걔네가 그걸 알아서 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학원에서도 짜주지만 제일 밀접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건 학부모님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했니?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원에서는 이제 하라고 권장하고 제가 또 시즌이 되면 야 이번에 이거 내야 돼 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한 명씩 다 모니터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담당 선생님들한테도 다 부탁하고 하는데 그래도 안 하는 분들은 안 해요. 좀 관심도가 좀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는 좀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선택 과목은 중요해요.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가 이런 것들이죠. 이 아까 학종에 있었던 얘기 중에 선택 과목은 교과목 학습 단계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가, 위기에 맞게 이수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에 맞게 이수를 안 했으면 안 뽑아주겠다. 그다음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 물리학과를 와야 되는데 물리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안 뽑을 거야?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냥. 근데 위기에는 학교에서 이미 다 맞춰놔요. 교과 편집표. 교과 과정 편집표 이상하게 안 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핵심 권장 과목을 이수하였는가? 핵심 권장 과목을 이수하였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챗GPT만 적으셔도 엄청 나오는데 신뢰가 좀 떨어지죠, 챗GPT가. 그죠? 그래서 뭐 어쨌든 정보를 뒤지면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도 있고 우리 아이의 전공에 따른 과목이 뭘까? 그리고 사실 좀 뻔한 것도 있고 천문학을 전공하려면 지구과학 해야 되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근데 미적분일인 좀 이거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기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권장 과목, 핵심 권장 과목들이 드러나 있는데 이런 거죠. 동국대학교에서 발표한 건데 수학과에 합격한 학생들 중엔 미적분을 100%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은 아이는 수학과에서 안 뽑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적이 좋아도 그 권장 과목들이 이수가 안 되면 그럼 대학에서 뽑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통계학과는 통 안 하면은 안 뽑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뭐 구구단 외워라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기 진로 과목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요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공동교육 과정이 있어요. 공동교육 과정. 공동교육 과정은 몇 개 학교가 같이 이제 듣는 과정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짜투리 같은 느낌이 있고 애들이 학원 다니느라 시간이 없으니까 잘 안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계신 분들은 무조건 듣는 걸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래서 이 공동교육 과정이 보통 이제 어떤 걸 들으시면 되냐면 간단한데요. 자기 진로랑 연결되어 있는가 일단
뭐 예를 들어 경제학과 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국제무역이나 국제경제 이런 과목들이 개설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개설된 과목들을 좀 들으면 좋겠죠. 자기의 진로와 연결이 되니까. 이공계는 대부분은 실험 과목들이에요. 대부분은 실험 과목들을 들으면 좋죠. 그래서 이런 거는 수강하는 걸로 하고, 뭐 기왕하는 거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생기부에 이런 게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진로 역량에도 도움이 좀 될 거고, 학업 역량에도 도움이 되고, 탐구하려는 의지, 진학 노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플러스 알파점을 받을 수 있다. 핵심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수학의 교과 위에는 신경 쓰실 필요가 진짜 전혀 없고요. 이건 학교에서 다 알아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근데 과학 쪽은 좀 신경 쓸 만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러시면 안 된다. 진로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죠. 이게 2학년 1학기에 배운 과목이거든요. 물화생지. 통생고 같은 경우는, 통생고 과정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배워요. 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3개를 선택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 전공된 게 생명은 상관이 없고 지구도 상관이 없다. 나 물화만 듣겠다. 그럼 물화에다가 사회 과목을 하나 듣게 되죠. 혹은 수학이나 뭐 다른 걸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피해야 되는 경우는 2학년 1학기 때 물리를 했고 2학년 2학기 때 역학과 영식을 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 2개까지 했는데 고3 거는 또 고2 때 선택하잖아요. 선택 과목을. 근데 해보니까 물리는 영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물리는 내가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나 물리 안 해. 나 화학 할 거야. 고3 때 갑자기 화학을 안 들었는데 화학 반응이 생기를 한다? 이러면 위계가 무너지게 되죠. 이거 화학 배우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가이드를 해주시겠지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된다. 중간에 전공이 바뀌는 경우 이렇게 위계를 무너뜨리고 하면 안 된다. 그럼 대학에서 종합전형으로 가는 거는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특목고 애들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만들어 놓을 때 왜 그러냐면 좀 있어 보이는 과목들 위주로 선택하고 하는 왜냐하면 특목고나 자사고는 자사고는 특히 자사고는 자기들이 교육과정 편제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고1 때 막 이런 거 다 넣어버리고 어려워지는 거 막 이래가지고 막 다른 일반고 애들보다 이수하는 것들이 더 구독진 것들이 많고 그러면 평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심각한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얘기한 거예요. 종합전형 얘기. 왜냐하면 종합전형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종합전형 준비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종합전형 하지 마시라는 말은 아니고 다른 것들도 그 아이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를 잘 보고 얘가 종합전형 준비하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전형들도 준비할 만한 것들이 꽤 많다. 그죠? 그래서 저도 다양하게 학생들을 많이 보내봤기 때문에 종합전형 면접도 봐야 되잖아요. 가서 그것도 또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되시면 교과 쪽이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선발 인원이 더 적지만 그리고 입결이 더 높고 교과 쪽으로 하면 최저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핵심적인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어머님들이 보실 때 뭐랄까 이걸 정하는 것도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원서를 쓰잖아요. 3학년이 돼서 그러면 원서 몇 개 쓰죠? 수시 원서를 6개 쓰고요. 그 다음 정시 원서를 3개를 쓰거든요. 그럼 6개에 종합만 6종합으로 쓴다? 이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종합은 붙을지 떨어질지 가늠이 안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는 가늠이 되거든요. 작년 입결이 나와 있고 아무리 종합을 많이 써도 4종합에 2교과 정도를 쓰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과도 당연히 준비가 되는 거고 교과가 준비가 되면 뭐가 같이 따라가야 되죠?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도 따라가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하게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을. 특히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교과가 바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바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내신 등급공이 너무 넓어졌잖아요. 아까 성취도도 있었지만 그걸로도 사실은 평가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에도 종합처럼 세특을 보겠다. 이미 경희대에서 발표했고 30%까지 보겠다. 그러면은 이제 교과도 종합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수능 준비도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게 핵심인데 이제 아이들은 선택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나 종합전형 준비할 거야. 그럼 약간 이상한 거죠, 사실. 수능은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 하이탑 시크릿 학부모님들이나 수능은 항상 하셔야 된다. 솔직히 저 같은 수능을 보면
진짜. 저는 이거 너무 싫어요, 이게. 종합전형이 붙을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래서, 일단 이 슬라이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실제 이게 작년과 다른데, 큰 변화는 없어요. 제가 작년 것도 찾은 자료가 있는데, 뭐냐면은 서울권에서 학종으로 30%를 뽑겠대요. 그 다음에 이게 학종이거든요. 파란색이. 하늘색. 그 다음 수도권은 25%, 지방권은 15%. 지방권으로 갈수록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 적죠. 그리고 실제로 종합이랑 교과랑 보면은 점수 차이가, 우리가 종합을 하려는 저 까다로운 종합전형 하려는 이유가 점수가 좀 낮아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슷해요. 지방 쪽은. 할 이유가 없죠, 별로. 근데 이걸 전국 통계로 가져가 보면 수시대 정시가 8대2로 나오거든요. 8대2. 그럼 수시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수시를 갖다가 들여다보면 종합이 많거든요. 그럼 종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처럼 포장이 돼요. 근데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보면은, 그럼 서울권을 가고 싶으면은 서울권에서 많은 거는 종합전형과 수능 쪽이죠. 그런데 종합전형도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특성화 전형,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 농어촌 특별 전형, 외국인 특별 전형 이런 것들 다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저 퍼센트 안에. 일반고생들을 위한 전형은 저 중에서 한 20% 정도 제가 볼 때. 근데 그나마도 학교별로 예를 들어 고려대 그러면은 일반 전형 1번, 일반 전형 2번 그래서 종합 전형도 2개가 있어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서류형, 면접형 2개가 있죠. 그러면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건 1개거든요, 그 중에. 그러면은 200명을, 아니 100명까지 못 뽑죠. 한 과에 60명을 뽑는 과가 있다 그러면 60명을 뽑는 과 중에 한 10% 정도만 일반 전형 1번으로 뽑히는 거고 그 중에 또 10%만 일반 전형 2번으로 뽑히는 6명들이. 그죠? 그리고 수능으로 뽑히는 게 수능도 일리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40% 반으로 나눠서 뭐 20% 그러면 수능 1로 뽑힌 애가 그 중에서 한 10명, 그 다음 2로 뽑힌 애가 또 10명, 그 다음 교과로 뽑힌 애가 한 4, 5명, 그 다음에 특례로 입학한 애들이 4, 5명, 좋은 대학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많은 건 아닌 거죠, 그것도. 학종도. 그래서 그 인서울 쪽으로 가려면은 종합 쪽하고 일단 수능 쪽이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수도권은 요 두 개가 비슷해요. 교과랑 종합이. 수도권도 좋은 대학은 종합이 많고요. 안 좋은 대학은 교과가 많죠. 수도권에서 좋은 대학은 어디죠? 단국대. 그죠? 가천대, 경기대 정도. 근데 이 세 개는 너무 다르니까 단국대 아니죠. 가천대는 논술이 제일 많아요. 논술이. 양론으로 뽑는 인원이 제일 많다. 단국대는 교과 종합이 비슷하고요. 뭐 이런 상황들. 그래서 반드시 종합만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이한테 맞춰야 된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2, 3등급 공부에 재주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다 잘하는 건 아니까 그럼 2, 3등급 정도 돼서 현재 고교학점제 라인에서 등급이 안 나온다. 근데 지방권은 보내기 싫다. 그러면은 사실 빨리 작전을 바꾸셔야 되는 게 생기고 암만 준비해봐야 이상한 거죠. 내신 등급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과목 선택부터 쉬운 과목을 선택해버리는 게 낫죠. 종합전형 버리고. 그냥 등급 따기 쉬운 과목들. 그리고 혹은 수능이나 양론 쪽 준비하겠다. 이런 게 나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학생을 보면서 약간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전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종합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교과는 제가 간단하다 그랬어요. 교과는 쓰게 될 거고요, 무조건. 이 계신 분이 지금 진짜 100% 교과 다 쓰게 될 거예요. 정시로 가는 사람 빼고는. 그럼 최저는 다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근데 최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겁먹을 정도로 높진 않아요. 자, 양론도 얼핏 이제 말해서 고등학교 2학년도 계시니까 고1들도 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양론은 뭐냐면 약수령 논술이라고 해서 논술하고는 다른 거예요. 논술은 정말 어려워요. 한 문제의 풀이 과정을 막 한 페이지 반씩 써야 되는 논술해야 되는 거고, 약수령 논술은 그냥 단답형 문제들이거든요. 쉬워요. 그리고 가천대의 합격선을 보면 이게 가천대 거거든요. 이게 내신이 4.6, 4.2, 4.0 고교학점제로 따지면 2점대 중후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붙는 전형이고 경쟁률이 높아서 저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건 교과 전형이 경쟁률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교과 전형 경쟁률 아무리 높아봐야 점수 높으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양론도 점수 높은 사람이 붙는 전형이니까. 근데 종합은 안 그렇죠. 누가 붙을지 좀 가늠이 안 되는. 근데 종합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국민대에도 신설을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국민대, 제일 좋은 대학은 국민대, 가천대, 36대 서경대가 윤서울에 있고요. 을지대도 의학, 약학 계열이 간호 계열이 있잖아요. 뭐 이런 대학들이 이제 이 안에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한번 해볼 만하다. 내신이 영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약간 저거 국어 수학 문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것만 하고, 그러니까 빨리 준비 시작할수록 좋다. 자, 두 번째, 수능에 대한 얘기인데, 수능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일단 여기 가천대 건데요. 지금 국어랑 수학 중에 잘한 걸 35%, 못한 걸 25% 반영하는 거예요. 잘한 거 35%, 그러니까 국어 수학 중에 보통은 인문계열은 국어가 35% 들어가고요. 이과 쪽은 수학이 35%가 들어가요. 3분의 1서. 영어가 20%. 영어는 절대평가인 건 아시죠? 그리고 사회과학 중에서 한 과목만 해서 20%를 늦게 했다. 정시에서. 제가 어제 우리 강사들 입시교육이 있었거든요. 강사교육. 선생님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도 정시로 가이드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현장에서 내신 위주로 가이드를 하고 약간 놀라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1, 2, 3, 4등급에 이 정도의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 약간 개념을 말씀드리면, 자, 전국에서 11%를 하는 학생이 있다고 볼게요. 11%. 상위권에서 11%. 걔한테 11점을 줄 수는 없죠. 11점은 점수 이상하잖아요. 낮잖아요. 15%는 15점. 그럼 걔가 더 높아지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줘요. 100점에서 빼서. 11%면 89점을 줘요. 이해하셨죠? 뭐 17%다 그러면 83점. 그럼 85점의 점수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죠? 가천대 기준으로는 가천대 입결인데 의대가 98이에요. 한의대가. 상위 2%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능 점수가. 근데 그 밑쪽으로 보시면은 83, 84, 82, 81 이런 식이잖아요. 가천대는 80점대 대학이거든요. 100분위 점수로.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수원대 건데, 수원대는 70점대 초반에 형성이 많이 되어 있죠. 71, 72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구분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가천대는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대학이고, 높은 대학 중에 하나고, 수원대는 수도권에서 낮은 대학의 경계가 되는 선에 있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수원대 점수를 그걸 넘어가면 수원대에서 가천대 사이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있는 거고, 가천대 선을 넘어가면 인서울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 거죠. 단국대 쪽이나.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오냐면, 자, 제가 계산을 해놓은 페이지가 있죠. 수학, 국어, 영어, 탐구가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4등급에 82점을 주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 정도 안 되는데 3등급의 중반, 3등급이 11에서 23%예요. 수능이. 그럼 그 중간쯤에 있다. 3중. 3초는 또 달라요. 3초는 11%죠. 89점이 될 거고 3말은 77%가 될 건데 중간에 있다고 치고 이 3중에 있는 점수를 받으면 이 점수가 나오고 여기 가천대 합격선이 되겠죠. 그리고 4를 다 받게 되면 72점이 나오거든요. 4등급. 중반에 있으면. 그게 이제 수원대선이에요. 근데 내신 등급이 내신으로 수원대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현재 고3 기준으로 4등급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4등급. 근데 수능에서 4등급이 몇 점 정도인지 아실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래서 너무 오래된 얘기고. 5, 60점? 5, 60점이면 4등급 나오거든요. 3개년에, 이건데요. 제가 3개년을 모아놓은 표인데, 보통 70점대가 3등급이에요. 70점대가 3등급 컷에 있어요. 그럼 70점대를 조금 넘어가는 정도 점수만 받으면 가천대는 정시로 합격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모의고사 본 거를, 이제 모의고사를 조금이라도 준비해 놓은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 오늘 시크릿이니까 다 들으셨죠? 제가 수능 분명하게 될 거다고 예고를 드렸잖아요. 그럼 수능 공부 시키는 게 맞겠죠? 그 수능 준비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국어랑 영어예요. 이 9등급제예요, 수능은. 근데 국어, 영어가 만약에 2등급 선에 있잖아요. 영어는 근데 3등급이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영어 절대평가고 2, 3등급은 둘 다 점수를 많이 줘요. 대학에서. 90 몇 점 이렇게. 근데 영어 3등급에 국어가 2등급에 있잖아요. 2등급은 몇 프로까지죠? 11%까지예요. 4에서 11%. 그럼 2등급 초반이면은 백분이 96점 나오고요. 아까 의대가 98점이었잖아요. 그죠? 되게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으면 89점 나오겠죠. 2등급 뒤쪽에 11%까지니까. 그러면은 2등급을 받으면 최소 89점은 받는 거예요. 인서울권이거든요. 그럼 국어가 2등급 나오고 영어가 3등급 나와 있는 상황이면은
그러면 어지간하면 가천대 무조건 합격한다. 어지간하면. 그죠? 탐구는 한 과목만, 그 많은 과목 중에 한 개만, 아닌데, 여기는 아니구나. 여기는 공통과학하고 공통사회를 보죠, 탐구가. 그죠? 그럼 뭐 그거 준비해야 될 거고, 수학은 어지간하면 4등급 맞겠죠. 4등급 50점대인데. 그죠? 그래서 그 두 개만 잘해놔도 가천대는 확보하고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1들한테 그런 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 네. 자, 그리고 오늘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저 중간고사는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기말고사 잘 보면 어떻게 역전이 가능할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능하면 아주 가능해요. 근데 다만 단서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어머님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공부하는 거면 우리 다 1등급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를 시켜야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되거든요. 지금이 애들 공부 안 하는 시기 아닌가요? 이제 슬슬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그런 시기. 그래서 지금부터 매 주말마다 10to10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험 직전 말고 2학기 때는 좀 시험에서 경쟁력이 있을 만한 달이 3월이거든요. 중간고사. 3월에 애들이 들떠 있는 달이잖아요. 5월은 웬만하면, 4월은 웬만하면 공부를 해요, 애들이. 어디 가서든. 그 다음에 5월 또 들떠 있는 달. 그럴 때 학원에 10to10 강좌를 내가 주말에 열어드릴게요. 이번 여름방학에도 10to10 공부하는 어떤, 뭐랄까, 집중 캠프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번번이 무산되는 게 등록이 안 돼요. 5명은 돼야 손익분기 점이 넘어가고 5명 이상에서 개강하겠습니다. 5명이 안 모여요. 여기 계신 분이라도 신청해 주신다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되게 좋아요. 솔직하게. 제가 돈 안 받고 투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냥 무조건 하라 그러고 싶은데 요새 아이들은 무조건 하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는 입장이면은 우리 반은 무조건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따라올 거거든요. 제가 또 카리스마 있으니까. 근데 강의를 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야, 해야 돼 이거 저는 잘 안 되거든요. 시키시면 저는 3월이 핵심이고 지금이 핵심이다. 내신을 잘 받으려면. 그래서 그 공부를 잘하는 비법도 알려드릴게요. 간단한데 자, 망하기 시작할 때가 사실은 저는 제가 오랫동안 애들 가르쳐 왔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 저는 국영수 사과를 다 가르쳐 봤어요. 그래서 수능도 다 가르쳐 봤고 저는 수리 논술도 가르쳐 봤었어요. 과학 논술도 가르쳤었고 과학고 애들도 많이 가르쳤고요.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경험이 많은데 이 제일 가르치기가 어려운 시기가 중학교 때예요. 잘 아시겠죠 이유는. 특히 중학교에 상급반 말고 약간 애매까리한 그런 반들 거기가 이제 영어학원이든 수학학원이든 어떤 학원을 보내게 되면 보통 숙제를 내줄 때 이렇게 내주죠. 몇 페이지까지 풀어와. 이게 숙제인 거예요. 저는 숙제 내줄 때 그렇게 내주진 않았었어요. 제 숙제는 항상 이쪽에 같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진도 나간 거 숙제 1번 그 다음에 오늘의 복습은 2과를 해오는 거야. 2과에 틀린 거 몇 개 해와. 근데 그게 확인이 되게 어려워요. 확인이. 왜냐면 베껴올 수도 있고 그냥 관심 안 가지고 막 할 수도 있고 시간 낭비만 하는 서로. 그래서 골치가 아프니까 몇 페이지를 풀어와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를 풀면 틀린 게 나올 거고요. 틀린 게 나오면 틀린 걸 알아내는 게 공부잖아요. 저는 채점도 안 하는 애들도 많이 봤어요. 왜냐면 풀어오기만 했으니까. 학원에서 채점 다 해줬었고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인데 뭘 풀어와서 채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채점이 없어. 그냥 아는 거 풀었고 모르는 거 푼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핵심이다. 고등학교 공부는 일로 가야 된다. 문제를 많이 풀수록 틀리는 게 많이 나올 거고요. 틀리는 게 많이 나오면 그걸 정리하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또 어려운 걸 풀게 되면 또 많이 틀릴 거고요. 이게 정리가 되면 실력이 되겠죠. 이건 모든 과목에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어머님들이 이제 제가 아까 좀 잘난 척하면서 이제 경험에 대해서 얘기 드렸지만 저도 이제 공부를 잘한 과정들이 있고 그 공부를 잘한 과정에는 저는 약간 복습 중심의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과학 공부를 오늘 3과 진도를 할 거면 저는 1, 2과를 복습하고 나서 3과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야 까먹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제가 학습 컨설팅 하는 것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애들한테 그리고 그런 영상도 저희 유튜브에도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핵심은 이런 시간 요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모르는 상황 애들이 제가 이번에 다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도 아마 관심 없으면 모르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 그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걸 할 시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일같이 1시간은 수학 복습하는 시간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려면 자기가 좀 더 고생스러워지잖아요. 1시간 더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 숙제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잘 시간을 못 내요. 그래서 그 전에 앞서서 돼야 될 게 일단 동기부여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긴장감도 좀 있어야 되고, 입시에 대한. 그리고 집에서도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야,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게 되고 나서 반복적인 게 들어가야 그게 이제 효과가 좀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시겠죠? 이게 약간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냥 숙제만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약간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틀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아이들이 상위권에 있어요. 그래서 상위권이 제가 조금만 더 얘기드리면 상위권 아이들하고 컨설팅 할 때랑 중위권 아이들하고 컨설팅 할 때랑 학습 컨설팅 할 때 제가 묻는 말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자, 네가 나한테 공부를 해왔어. 그래가지고 네가 나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 그럼 내가 널 가르쳐줬어, 이거를. 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중위권은 그 다음에는 선생님 가르쳐줬으니까 뭐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 번 제가 풀어봐요. 이렇게. 근데 한 번 풀어보면 자기 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상위권은 좀 달라요. 상위권은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어요. 뭘 하나 질문한 거에 대해서 머리도 좋으니까 기억도 오래 하지만 약간 선생님 저는 이거 한 3일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풀어봐요.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 그래서 저는 5번까지 풀었었거든요. 틀린 것들은. 모든 과목에서. 그렇게 하면은 되게 잘할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이거는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다 1등급 받으면 좋죠. 근데 이런 경우들이 학원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남에서는 특히나 더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고 어떤 뭐랄까. 그리고 지금 오늘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이번에 중간고사를 봤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습에 대해서 뭔가 교정을 해야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걸 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습 컨설팅 1달짜리. 한 주에 한 번씩 저랑 만나서 제가 학습 계획표 짜주고 그다음에 학습을 점검하고 잔소리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1달짜리 프로그램. 여태까지 한 10명 정도 학생 거쳐간 것 같고 한 명 빼고는 대부분은 성적이 올랐던 것 같아요. 한 명은 좀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말을 더럽게 안 듣더라고요. 동기부여를 아무리 해줘도 한 주 지나면 똑같고 막.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긴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경우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유료긴 하지만 비싸게 받진 않아요. 저희 지원생들한테. 그래서 일단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다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복습 숙제를 하나 더 내주게끔 되어 있어요. 수학 쪽에서. 그래서 숙제를 하면은 오늘 진도 나간 게 너무 급한 거 아니면은 복습도 같이 숙제를 내주는 혹은 프린트를 내주든가. 요거 잘 보시면 여기 앞에 있냐? 이게 여기 하이타 코어픽이거든요. 하이타 코어픽. 이게 여기서 쓰는 학습관리 시간에 쓰는 교재거든요. 이 학습관리 시간에 쓰는 이 교재들이 대부분 다 쪽집게 복습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배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밀려서 돌림 노래처럼 전주에 배운 거, 전전주에 배운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끔 되어 있는 교재예요. 레벨에 따라서 좀 다 다르게 만들고. 그래서 학습관리 시간 이런 거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내신 아이들하고 내신 상담을 했을 때 그러면 얘가 뭘 못했는지 알아야 될 거고 내신 분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진행을 다 했고 그리고 얘는 이제 각각의 과목에서는 선생님들이 보고 선생님이 보면 아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미션들을 하나씩 줬을 거예요. 너는 다음번에 숙제는 꼭 해온다. 뭐 너는 다음번에 심화 문제를 몇 개 더 풀어라. 그래서 개별적으로 맞춤이긴 했을 거고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까 말까 했는데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꼭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설명할 때 하라고 애들한테 얘기는 했지만 안 할 것 같은 우려가 드니까 그런 왜냐면 17, 18살이니까 자, 시험을 한번 보게 되면 중요한 건 그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가 아니고요. 그 다음번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도 똑같아요. 모의고사 성적 좋다고 막 기분 좋아서 와요. 나중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찍어서 맞춤이 이렇게 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찍어서 맞춤이 별로 없어요. 그럼 기분이 나빠서 와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왜 기분이 좋고 나쁜지. 그거는 모의 테스트는 자기 실력을 진단해 보는 테스트고 자기가 틀린 게 있고 모자란 게 있으면은 이거 안 됐으니까 다음번에 뭐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건 모의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에만 자꾸 연연하는 중간고사 마찬가지예요. 학원 옮기고 예를 들어 뭐 독서실 옮기고 안만 해보세요. 안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의 태도가 학생이.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핵심만 이쪽에 되겠죠. 이 밑에 4, 5번이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자기 주도 학습. 내가 필요한 거를 하는 학습.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한다든가 심화 공부를 한다든가. 이번에 내신 시험을 봤더니 쉬운 건 좀 다 맞췄어요. 거의 다. 근데 어려운 문제는 못 맞춰요. 그럼 그 아이가 다음번까지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어려운 문제일 거잖아요. 그럼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시간이 배정이 돼야 되고 언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무슨 교재로 할 건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관심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뭐 전문가들은 많으니까 도움을 얻고 이렇게 하면은 발전이 되겠죠. 너무 높은 수준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네. 지금 선행하고 있는 학원에서 교재 말고 부가적으로 본인이 더 취득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게 조금 들으시면서 애들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할 수 있나요? 뭐 훌륭한 학생들 모였네요. 숙제도 뭐 하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1등급의 최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만나잖아요. 걔네 다 하고 있어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막연한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리드해 가야겠다 아이들. 그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어요. 어머님들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분명히 부작용이 나요. 저한테 설명해 듣고 와서 제가 야 이거 와봐 그래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하지 않아요. 착한 애들은 그래도 얘기 듣고요. 그래 엄마랑 같이 계획을 세워볼까 해요. 어머니 나중에 배신감 느낄 거예요. 도서관에 가거든요. 시간도 보내요. 뭔가 한 것 같아. 근데 결과 똑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안 나와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시간이 지나면 성적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당장은 안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변화를 주는 거는 저희가 변화되는 것이잖아요. 변화를 주는 거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그래서 혹시라도 뭘 얘기하실 거면은 그냥 자기주도학습 시간 매일같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따로 배정해서 그 시간에 네가 오답 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해보자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정도로 변화를 주면 다음번에 알아서 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좀 더 크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5시간이 인서울에 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공 5시간 매일매일 평균적으로 주말에는 10시간 그러면 중앙대 이상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아까 이유는 말씀드렸죠. 지방대는 활동으로 안 뽑는다. 등급이 나와야 돼. 등급이. 이게 안타깝고 착한 아이들인데 만나면 되게 좋아요. 애들도 되게 좋고 한데 그런 전형 자체로 많이 안 뽑는다. 그래서 현재 3등급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좀 바꿔줘야 되고 뭔가가. 1등급으로 가면서 활동도 많아지게끔 유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어머님들이 질문한 내용들이고 내신 관리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내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 학원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애들 내신 보고 나면 다 기록을 해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아이들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자기 그 진로 희망도 적혀 있고 모의고사 점수도 적어가고 하면서 선생님이 바뀌더라도 그 데이터 넘기고 애들 상담해주고 입시 지도해주고 이렇게 가고 있고요. 지금 고1들은 크게 느낄 수 없을 수 있는데 고1들은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지나가는 단계부터 입시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시작됐지만 약간 아이들 입장에서 뭔가 디테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기는 그때가 이제 내신이 어느 정도 지난 시기고 지금은 내신을 올리는 데 집중해야 되는 시기고 이건 좀 이따 알려드리고 5등급에서 1.3등급 이과 진로가 작년에 난도는 성남여고 물어보셨던데 성남여고가 작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좀 달라진 게 작년에는 모의고사 프린트를 줬었는데 거기서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년에는 모의고사 프린트를 안 줬어요. 성남여고에서.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내신 교재에는 프린트 그 모의고사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세 문제가 아이들이 좀 힘들어했던 문제예요. 성남여고 부분에. 그래서 난도가 약간 올라갔다 작년보다. 1등급 컷이 한 78점, 79점 정도에서 형성될 것 같은데 1등급이 2등급이 33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거기가 점수가 확 낮아요. 50점대 정도. 그래서 그렇게 형성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진로와 선택 과목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생기부 수행 얘기도 드렸고
5등급제에서 유리한 입시 전략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떤 게 유리할까요? 5등급제에서 제가 정답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거. 그러니까 제가 교과가 더 중요한, 교과가 유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죠? 그게 되게 그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 2학년 1학기 때 선택하시면 돼요. 2학년 1학기 끝나고. 가천대 주기 취업학과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대입 지원 가능 예시 9등급제, 5등급제 얘기도 좀 이따 말씀드리고, 1등급을 위해 우리 아이 공부를 도와주는 방법.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와닿을지는 잘 모르겠고, 조금 이따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요. 기말고사 때 열심히 준비하면 만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말고사가 전체적으로 애들이 점수가 떨어질 거예요. 거기에서 좀 올라가는 스토리가 있으면 만회할 것 같고요. 그죠? 내신은 전체적으로 다 내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반고끼리 우리끼리 비교해서 우리끼리나 좀 어려운 학교지 전국에서는 비슷비슷하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이제 관심이 있으셔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가천대에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조기 취업을 하는 학과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을 하게 돼요. 대학교 때. 그리고 계약학과니까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서를 쓰는 학생이지만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학과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관심 있으신 게 사실은 입결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결이 낮아요. 지금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18대 1 정도 되고 모집 인원이 30명 정도 높은 거 수준으로 봤을 때 이걸로 볼까요? 이걸로만 봐도 4대 1이어도 160명 중에 40명 합격한 거거든요. 그럼 120명 떨어진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학과는 아니고, 여기 점수가 가천대인데 왜 낮을까요? 여긴 그런 데이터가 없네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70% 컷, 뭔지 아시죠? 70% 컷은 이거예요. 합격을 10명이 했으면 그 중에 7등 성적, 70% 컷. 50% 컷은 그 중에 5등 성적이거든요. 근데 가천대 종합전형을 보다 보면은 작년 입결에 50% 컷과 70% 컷인데 50% 컷이 내신 점수가 더 낮아요. 여기가 3.7인데 여기가 3.9예요. 얘가 점수 더 높은 거예요. 7등이 되면 5등으로 합격한 애보다. 왜 그럴까요? 정답은 있어요. 여태까지 계속 설명을 드려요.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종합전형은 뭘 보는 전형이죠? 생기부를 보고 그 다음에 1차에 합격하면 면접을 보죠. 면접 점수가 300점이거든요. 서류 점수가 700점이고, 얘가 더 면접을 못 봤을 수 있겠죠. 내신 점수는 좋지만 3.5등급이지만 얘가 3.7등급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천대는 되게 특이하게 혹시라도 이제 공부에 여기에서 뭐랄까 혹시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는 느낌이 아니다 라면 가천대가 단국대랑 어디가 더 좋은 학교죠?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가천대가 의대, 한의대, 그죠? 단국대도 물론 의대, 치대. 근데 비슷비슷하지 않나? 물론 단국대가 예전에 서울에 있었으니까 좀 더 높은 느낌이 있지만 큰 차이가 나나? 그러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국sun세단이잖아요, 그죠? 제일 밑에 있잖아요, 단국대가. 그리고 수도권에 있고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천대도 수도권 상위 대학이니까. 근데 입결을 보시면 등급 차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가천대랑 단국대랑. 단국대 2점대에 합격하는데 가천대 4점대에 합격하거든요. 3점대 후반이랑.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뭐냐면은 가천대는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아까 경희대는 몇 프로 반영했었죠? 20%에서 공동체 역량 별로 반영 안 해요, 학교들이. 근데 가천대는 거기가 40%예요. 학업 역량이 20%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 거냐면 진로 역량은 40%예요, 똑같이. 진로에 관심이 많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단국대랑 결을 좀 잘 달리 가죠. 단국대는 공부 잘하는 애들 원해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천대 입결이 낮게 평가되는데, 근데 그래서 말씀드릴 게, 정교과의 등급은 안 좋더라도 진로 과목의 등급은 좀 챙겼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그 진로에 대한 열의가 있고, 최근에 상담한 애 중에 응급구조학과 가고 싶어하는 애가 있는데 점수는 안 좋아요. 근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줄기차게 응급구조학과에 대한 얘기가 모든 곳에서 나와요. 열정이 되게 돋보이는 느낌이. 그 다음에 이런 공동체 역량도 되게 괜찮아 보이는 아이가.
점수가 좀 낮거든요. 합격점보다. 제가 써보라 그랬어요. 면접에서 결정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원하는 인재상이 있고, 이 취업 연계형학과도 점수가 낮은 이유는 점수가 높은 아이를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5점대가 됐든 7점대가 됐든 6점대가 됐든 4점대가 됐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4점대여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점수가 높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학생을 원하는 거냐면, 조기 취업형 학과니까, 뭐 전망은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평가를 할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성, 진학 의지, 계열 적합성, 학업 역량을 4대 4대 2로 봤는데요. 4대 4대 2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서류평가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1단계 서류평가랑 면접평가 점수 50%를 합산해서 총점배수를 선발한다. 5배수를 선발한다. 그래서 30명을 뽑는 거면 최초 1차 합격을 150명을 두고 5배.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50%라는 게 보통 30%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런 기업들이 연계되어 있어요. 바이오 의료기기 학과는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기업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거 아니니까. 근데 보통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대기업은 안 들어가 있죠. 게임 영상학과도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과는 되게 많죠. 반도체 설계학과, 미래자동차학과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거고,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 때는 학교 생활 중심으로 하지만 2학년 때부터 회사를 다니는 거거든요. 회사랑 학교를 같이 다녀요. 학교는 목요일, 금요일, 회사 월수, 월화수 이런 식으로. 그럼 실무 경험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이제 선발이 되냐면 기업에서 뽑고 싶은 학생들이 선발이 돼요. 성실하고, 그다음에 이공계열의 어떤 진학, 아까 계열 적합성 이런 게 있었잖아요. 가셔야 되면 네, 천천히 얘기 좀. 그래서 이공계 쪽이 한 20분 정도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안녕히 가십시오.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쪽의 과목들이 조금 낮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럼 면접할 때 기업 면접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 면접에 합격하는 아이들이 성공하기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망을 보면은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방금 봤던 학과 중에 실무 경험이 중요한 거 있잖아요. 커리어가 중요한 학과는 그 나중에 이직하거나 했을 때 근데 우리가 다 이제 일반 우리가 이제 다 나이가 저부터 시작해서 좀 먹었으니까 사회생활 좀 해봤으니까요. 뭐냐면은 실무 커리어를 되게 중요하게 따지는 직업이 그렇게 많은가요? 이런 직업. 일단 자격증이 있는 그런 직업들이 있고요. 자격증이 있는 직업은 그 자격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괜찮죠. 전문직들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는 대학교가 좋은 게 사실은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 선호하는 인재상이 될 거고. 예를 들어 실무 경험이 막 다른 데서 엄청 많았고 거기서 어떤 성과를 낸 게 아니라면 그러면 사실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실제로도 검색을 해봐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 그냥 다만 안정적으로 취업을 해서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기 취업형 학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반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수능 영향력은 지금 약간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제가 주요 연대, 고대, 경희대, 건국대, 단국대의 수능 최저를 이제 교과 전형 수능 최저를 보면은 그런 식이거든요. 3합 7 2하고 그러니까 2등급 2개, 3등급 하나 정도 받아야 되는 거죠. 연구대는 2, 3 이런 식으로. 근데 저게 올라갈 분위기다. 그러니까 현재 고2는 아니에요. 현재 고2는 동일할 거고 현재 고1을 대상으로 현재 고1 건 내년 이제 그 시행안 계획안이 나올 거고 내후년도에 확정안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입시를 치러보고 약간 좀 분위기를 볼 것 같거든요. 이걸 좀 강화해야지, 이런 거죠. 내신으로 실력 판단이 잘 안 되니까 수능을 좀 더 강화해야지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다음 1학년들은 내일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과 전형의 난이도는 좀 올라간다.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학종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학종은 누구나 다 어려워지겠지. 대학도 어려울걸요? 그죠?
선택 과목은 중요하다 나왔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9등급제 환산하는 거. 이 환산표랑 이런 것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 잘 없어요. 대략적으로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9등급제랑 5등급제를 환산하는 비교표인데 예를 들어 여기 9등급제에서 1.25부터 2.71까지 이쪽 라인에 있는 거는 인서울권의 합종으로 지원이 가능한 라인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국격정제에서 등급을 환산해 보면 1.6 정도까지 되는 거죠. 1에서 1.6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6선까지가 인서울이 가능한 등급이 아닐까? 지원이 가능한 등급, 종합전형이. 교과는 그보다 당연히 높겠죠, 좀 더. 그리고 수도권 쪽이 이제 3등급 라인이거든요. 현재 이제 3에서 3중 라인, 이런 정도. 거기가 이제 고격정제에서는 2초까지 되는 것 같아요. 2.1, 2, 뭐 이런 정도. 여기가 수도권에 나름 그래도 이제 갈만한 학교들이고, 물론 저 3.5를 넘어가면 3.6, 여기도 수도권 갈 수 있어요. 수도권 하위 대학이 되겠죠. 그래서 3에서부터는 지방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2.2를 넘어가는 등급이 되죠. 그래서 애들이 지금 이제 5등급제가 되다 보니까 성적표가 1, 2, 3으로 도배가 되거든요, 애들이. 4는 잘 없어요. 4는 3분의 2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으로 되고야 되니까 다 금운동 느낌이 나잖아요. 잘한 것 같아. 진짜 잘한 것 같다니까. 잘한 것 같으니까 이게 좀, 뭐 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머님들도 가늠이 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2등급 정도를 넘어가면 그러면은 약간 그럴듯한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평균. 그렇지만 이거는 종합적인 얘기를, 그냥 평균적인 얘기를 한 거고, 아까 종합전형은 그런 전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1학년 때 뭐 전체 평균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종합전형은. 그래가지고 그건 좀 다른 거니까 종합전형 다르게 보시고 교과전형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또 다른 자료인데 비슷한 자료인데 강남 일반고, 전사고, 전국단위 전사고죠. 전사고, 광사고, 일반 기준. 우리는 이제 이 중에서 일반 기준이죠. 일반 기준을 봤을 때 1.3등급 안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경희대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종합전형 지원하는 수는. 다 예측들이에요. 다 예측들. 9등급 환산 점수가. 그래서 그것도 그냥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5 안쪽으로 있으면은, 1.5 안쪽으로 있으면 여기 비슷하네요. 이런 거는 지원할 수 있겠다. 국송세단. 국송세단 위쪽으로. 근데 지원은 할 수 있겠지만, 붙는 거는 아까 다른 게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경희대 교과가 이렇게 바뀌어요. 일단 첫 번째 내용은 그렇죠? 첫 번째 내용은 탐구 과목을 상위 1개만 발명하겠다. 최저, 수능 최저에서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중에 하나만 발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 최저 맞출 때.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등급과 절대평가의 성취도 중에 높은 과목을 발명해 주겠다. 높은 걸. 그래서 2A랑 1A는 같은 점수를 받게 될 거야. 경희대에서. 그래서 그런 거. 이건 교과 전형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내용이 정성평가에 반영한다. 이 내용이 밑에 보시면 원래 안 되겠어요. 학생부 교과, 비교과 성적을 70%를 볼 거고, 그 다음 교과 종합평가의 30%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교과 전형에서. 그러면은 이건 뭐고 이건 뭐냐? 그러면 원래는 교과 전형 이게 100%거든요. 그냥 점수로 뽑는 거니까, 교과 세특이나. 근데 이쪽 걸 보겠다 그래서 걔를 좀 자세히 봐보면은 이거죠. 학생부 교과 성적 56% 반영하겠다. 그렇죠. 일반 선택 과목 80%, 진로 선택 과목 20% 해가지고 내신 점수예요. 이거. 그 다음 출결 봉사를 14% 반영하겠다. 77%. 근데 교과 종합 평가에 30% 반영하는데 여기에 역량 얘기가 나오잖아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죠? 이게 종합 전형이 되버리는 거죠. 약간 느낌이. 종합 전형이 돼 약간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쪽에 좀 많이 힘을 줘.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입시가 지금 설계되고 있다. 대학들에서. 그래서 대학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는 제가 제일 먼저 발표했고, 그래서 가져온 거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고민이 좀 많다. 과목 선택을 본다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과목 선택이요? 아니고? 아니, 맨 밑에, 그래요? 네, 항상 주요 역량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에 역량이 어떤 거 잘했느냐, 못했느냐, 보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전형하고 같은 거예요. 종합전형의 학업 영역과 종합전형 기록 실력과. 파트가 여기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30% 정도 반영하겠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이제 교과 선택하는 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탐구 활동이나 세특 내용이나 진로 탐구 청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30% 정도는 이렇게 감안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는 이런저런 것들이 막 많지만, 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내신과 세특이 중요하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청체랑 오늘 구분 지으셨잖아요. 애들은 구분 못 할걸요? 그러니까 애들은 자꾸만 청체 위주로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신과 세특을 잘 받아놔야 교과 전형이 됐든 종합 전형이 됐든 다 도움이 될 거고. 저희 학원에서는 제가 이제 입시 로드맵을 짜는 게 있는데, 보시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알려주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알려주는데, 지금은 5월입니다. 중간고사 준비를 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중간고사 본고고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고, 생기부 개별 활동이 지금 시작되는 그런 단계, 혹은 설계해야 되는 단계가 될 거고, 7월이 되면 이거는 이제 내야 되는 단계가 되죠. 그죠? 아까 2차 탐구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한 번 정도 내야 돼요. 수행평가가 2번이나 3번 정도 있잖아요, 과목별로. 그럼 그거에 이어서 뭔가 하나가 더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이 하기 전에 저희 학원에 이제 외부 입시 컨설턴트들이 원래 3명이 있었어요. 3개 업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최종으로. 그러니까 3개 업체가 다 했었어요. 한쪽은 의대 전문, 한쪽은 문과 계열 전문, 한쪽은 뭐 올라운더. 그 중에서 이제 학부모님하고 학생들 피드백이 좋고 입결이 좋은 쪽으로 한 곳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 곳이 이주라는 곳이 있어요. 이주 입시 컨설팅 센터. 그런데 제가 이 설명회를 하기 전에 이 자료들을 다 검수를 받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분 입시만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랬을 때 입시 컨설턴트마다 이제 어디 가서 들어보시면 좀 다른 얘기를 저랑은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성남의 입시 현장에 맞는 건 경험적으로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분들보다. 맨날 성남에서 애들 보내니까. 그리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수시의 종합 컨설팅을 해야 되는 업체들은 수시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고객이 유치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익관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얘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도 생기부 개별 활동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렇게 그것도 반반이거든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도 검수 받았지만 필요하고, 그리고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고요. 낼 수 있으면 꼭 내셔라. 그 다음 수능 공부는 방학 때마다 꼭 하셔라. 어머님들은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럼 어머님들은 설계를 해주시면 되죠. 할 수 있게끔. 수능 국어 이런 거. 그리고 2학년이 돼서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7월이 되면은 그럼 입시 전략이 중간 점검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랑 다 개별적으로 컨택을 해서 선생님들이 입시 코칭을 할 거예요. 너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너는 이런 게 좋겠다. 애매한 애들은 저한테 올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이제 입시 코칭이 돼야 되고, 이때까지 듣는 게 잘 안 나왔는데 가천대 가고 싶다. 내신을 버리진 않아요. 내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신 끝까지 하면서 여기서부터 양문 준비 시작. 뭐 이런 느낌. 수능 준비 시작.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모의고사 계속 보잖아요. 11월에도 보고, 그 다음 3월에도 보고 계속 보잖아요. 상황을 보면서 뭐야, 정시가 괜찮은데 최근에 그런 게 있어요. 내신이 4등급인데 정시가 3등급에 가까워. 그럼 걔는 사실은 정시로 가는 게 낫거든요. 겁나서 그런 거지. 혹시 당일날 실수할까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된 거죠. 3학년이 되면 이제 12월에 한 번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또 한 번 해야 돼요. 이때 슬라이드 다른 데 보면 이게 한 번 해야 돼요. 중간 점검. 중간고사 망했으면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고, 원서 접수는 이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머님들한테 드릴 말씀 중에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많이 있는데, 이
원서 접수할 때, 그 대학을 이때 이제 쓰는 거잖아요, 원서를. 대학을 잘 가려면 그 전에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3학년 9월이 되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어떤 대학을 갈까를 검색해보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는 될 수 있겠지만 교과 내신을 올려야 되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과학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이거 어떻게 올려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고, 수능 점수 안 나온다? 그럼 이거 어디를 다녀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수능 점수랑 그 내신 점수 보면서 그거에서 약점들을 계속 올려나가는 데 집중하고 생기부를 잘 써나가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나 학교 어디 갈 수 있지가 약간 궁금해. 학교 어디 갈지는 이때 돼봐야 아는 거죠. 이때 만약에 수능이 뭐 열심히 준비해서 내신 4등급인데 수능 1등급이에요. 그럼 서울대도 갈 수 있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말고 준비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고, 최근에 사과나무학까지 이제 확장을 하고, 저희 하이탐 유명성도 혹시 아시나요? 단대 지점 있는 거? 거기 단대거리 쪽에 보면 하이탐 유명성 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하이탑 수학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유명성이 영어를 만드는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벌려놔서 좀 힘들어요. 고정비용 지출이 너무 안 되고, 힘들다는 얘기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은 레벨을 7개로 나눠놨어요. 7개로 나눠서 또 힘들어요. 7개로 나누면 뭐가 힘든가면 반을 편성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떤 반은 인원이 많고, 어떤 반은 적어지니까. 그러면 저는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대신에 아이들한테는 좋을 수 있죠. 이게 XY반 7개 반으로 쪼개놨거든요, 레벨을. 7개 레벨이 운영되고 있고, 한 15개 반 정도 있을 거예요, 학년별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레벨별로 교재는 이제 다 다르고요. 그다음 국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어가 이제 수업료가 28만 원인가 그럴 텐데 수학과 같이 하시면 3만 원 할인해 드릴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진짜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니까 문해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초중등반도 이거를 계속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 번 망하다 이번에 또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국어가 약하면 안 된다. 꼭 하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시험 대비 교재나 이런 걸 다 준비해줘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과학 듣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과학이 2학기 때 좀 더 강화돼요. 강화 개편돼요. 어떻게 되냐면 주 1회 지금 2시간 강의거든요. 근데 좀 지금 고교학점제 되면서 너무 과목 부담이 너무 커져서 그래가지고 똑같이 가자. 주 2회 강의로 바꾸자. 주 2회 강의로 바꾸면 애들 시간표 맞추기는 어렵지만 아이들한테 훨씬 좋은 강의거든요. 주 2회 1.5시간 강의로 바꾸고 뭐 일요 보충반, 토요 보충반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좀 더 아이들한테 좋은 콘텐츠 주려고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저희 학습관리센터는 사실은 질문 해결이 주요 목표인데, 이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알고만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질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유는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을 안 하니까 질문을 할 게 없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먼저 세팅이 되고 그 전에 동기부여가 되고 차근차근히. 근데 시험 대비 교재 만들고요. 뭐 시험 분석 다 하고,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아이들마다 얘는 영어교육과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하고 있고요.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데이가 있어요. 5월 30일인가요? 그래서 육모 전에 이제 모의고사를 좀 한번 모의 테스트 치러보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해설도 좀 강의 중요한 것들은 다 찍어놨고, 선거 캠프 준비 중에 있다 그랬고요. 3주밖에 안 되잖아요, 방학이. 그래서 3주간 월화수목금토일을 전부 다 10-10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애로사항들이 뭐가 있냐면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특히 저희 학원에서 다 안 하는 경우에는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면 오히려 시간 낭비가 좀 돼버리는. 그래서 뭐 저희 학원에서 다 하시든가 아니면은 뭐 이 사정에 맞는 아이들은 그래도 붙잡아 놓고 공부시켜보겠다. 뭐 이런 느낌. 선생님, 네. 그러면 썸머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식사는 어떻게? 식사는 죄송하지만 제가 식사를 일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 주고 이 앞에서 사 먹고 그냥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장소요? 장소는 1, 2, 3관 중에서 강의실 한 곳이나 클린실 한 곳을 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것만 마련해 줄 거고, 저희가 1차로 모집하려고 하는 인원이 한 정원 맥시멈 15, 그리고 한 10명 이상에서 계상시킨다. 근데 사실 괜찮아요.
이렇게 시킬 수 있으면, 그리고 동선만 마시면, 수업료는 얼마예요? 수강료는 이게 3주간이거든요. 3주간 일요일까지 전부 다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는 선이 돼야 경영이 되더라고요. 1인에. 그래서 5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 보내시면은 아마 10만 원 선에서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높은 가격이지만 질문도 좀 받아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학습 스케줄 짜줄 거고, 그 다음에 늦거나 빠지거나 이런 애들 있으면 저한테 와서 또 혼도 날 거고, 그리고 질문도 이제 계속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여기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다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국어 특강, 과학 특강, 수학 특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고 수업 듣고 와서 다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3과목이나 2과목 정도 들으시는 분들은 할인 계획도 있어요. 이 10to 10에 대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부화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음 같아서는 새벽 2시까지 시키고 싶지만 아침 9시부터 저 지독한 관련 독서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자주 살펴볼게요. 일반은 들어와서 자주 좀 얘기도 나누고, 썸머 캠프나 기숙사 학원 같은 데도 보내시잖아요. 왜냐면 꼴 보이시니까. 혼나 말아서. 근데 갔다 와서 되게 좋아하시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저는 되게 오랫동안 봐왔는데, 학생이 가고자 하는 거는 좋아하셔요, 좀. 근데 엄마가 보내는 경우는, 너 학습 습관이 들어, 엉덩이 힘 길러야 돼, 이러고 보낸 경우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3년간 의치한 수가 3명 왔어요. 스카이 서성은 여자. 최근에 3명 또. 그래서 내년에도 잘 보냈으면 하는데, 지금 이번 연도 대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할 거 없이 입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 제자 얘기 하나를 하면은, 지금 요 작심 스터디 카페 있잖아요. 그 위층에 고등 이상관이 있거든요. 저희 고등 상관이 제가 주고 있고. 근데 걔가 작심 스터디 카페에 와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졸업한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뭐야 왜 와 있어? 뭐 하는데? 뭐 자격증 공부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걔가 경희대 한의외과 합격을 했대요. 몇 년간 공부를 해서. 근데 자기가 서울대 의대나 뭐 고려대 의대 가고 싶대요. 그래서 1년만 더 해도 된다. 근데 그게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어떤 입시는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은 진짜 뭐 이렇게 공부 되게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어요. 와, 한의사 되는데 내 제자가. 그래서 재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여러 방법들은 알려드렸으니까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잘 찾으셔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 저희 하이탑도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하려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